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카지노입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10월 주요 호텔 객실 예약률이 9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입니다. 여기에 10월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또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또 긴 연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 테마 가운데 어떤 업종 체크해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여행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행주 전망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카지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내는 게 전략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색 때 사서 빨간색일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오전장에 뭐 로봇주 같은 것들이 막 빨간불 켜고 막 20%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장면에서 오늘 파란색을 띠는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세 가지 테마 모두 중국 소비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예상으로는 사상 최대 방문객들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 내 상품들을 소비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즉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파란불 켜고 있지만 지난 한 3, 4개월, 지난 분기부터 따져보면 한 분기, 2분기부터 내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대사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죠. 21세기에 그 비상계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외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월 달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해외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사태를 제대로 잘 정리하면서 이런 또 외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다가 K-팝 데몬헌터스라는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3분기에는 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이니 카지노니 뭐 이런 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주를 잘 보셔야 되고요. GKL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인 VIP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잘하는 그런 카지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반기에도 이 중국인 카지노 등 중국인 그 VIP 고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중국은 주로 이 마카오나 자신들이 말이 잘 통하는 이런 마카오 쪽에 많이 이 카지노를 하러 갔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마카오에 가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이들의 발길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VIP 이 카지노 이 게이머들이 많이 늘었고 그럼에 따라서 GKL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GKL 실적이 확실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방문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원래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이 파라다이스 관광객들의 거의 한 50% 이상, 매출액의 50% 이상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강할 때는 이 파라다이스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졌죠. 이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커왔는데 최근 들어서 호텔 쪽의 매출을 키우면서 이 수익을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장충동에다가 5성급 이상, 뭐 7성급 호텔을 짓는데 우리은행을 통해서 5,500억을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아서 이 공사, 건설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잘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앞으로 호텔이 완공되는 2026년, 2027년 요때는 더 점프업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이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텐데요. 우상하면서 올라갈 때 등 오를 때는 또 미리 낮을 때 싸가지고 오를 때 팔고 다시 또 가격 조정 받을 때 다시 쌀 때 다시 한번 사주는 그렇게 해서 계속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회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호텔이고 거기도 카지노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롯데관광개발은 예전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 가면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관광개발도 중국인, 물론 제주에 있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 무비자 입국에 대한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을 나타낼 때 이 카지노 종목들을 내 그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숫자로 찍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9월 말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적용이 허용이 되면은 실제 3분기 또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짚어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앞두고 있다 보면 뭐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떤 쪽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이 소비주들은 계절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설 때하고 지금 이제 추석 때 이때 가장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KTNG에서 보면 인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선물 드리는 5월 달에 많이 팔리고 이런 계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계절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 중국 소비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소비를 해보고 이게 좋은 걸 알고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서 소비를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주들을 많이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쪽 중에서는 중국 기업이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가방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중국 회사가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 가는 회사입니다. 이 아가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아동복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뭐 아가방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디어베이비, 에뚜아 이런 그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 이 브랜드를 갖고 꽤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자회사로 연태 아가방 복식 유한공사라고 해서 중국 내에 이 아가방 브랜드를 유통하고 수출하는 그런 그 자회사를 갖게 됐죠. 그리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에다 수출하면 이 유통하는 회사가 중국의 원래 모회사 그쪽에다 물건을 넘겨서 랑시그룹이 그걸 유통합니다. 그러면서 랑시그룹이 엄청 컸죠. 왜냐하면 아가방이라는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 상품을 랑시라는 중국 기업이 받아서 유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브랜드의 옷이다 이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이 중산층 이상 그 가정들은 좀 비싸더라도 아가방 브랜드의 이 옷들을 소비를 합니다. 아이가 뭐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는 건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이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적이 괜찮은데 향후 이 중국인들에 대한 단체 무비자 방문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한국 제품을 경험해보는 외국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요번에 중국 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중국이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뭐 콧방울 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그게 멀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2천만 가구의 그 3살 이상 되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가정에다가 직접 연간
3,6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됩니다. 이걸 직접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출산한 가정들에 대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이런 유아동복에 대한 소비가 중국에서 늘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아가방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유아용 화장품이라 말하기 뭐하고 보습제나 이런 아이들 뭐 피부에 발라주는 그런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을 갖고 굉장히 그 성장을 많이 했고 그 이름이 궁중비책이라고 좀 클래식한 이름이긴 한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런칭했을 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잘 나가고 해외 시장에도 이 브랜드를 갖고 직접 나가서 그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동복이 레드오션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동복 브랜드는 아예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중비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재편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많이 컸는데요. 이 회사는 메일유업의 3남 김정민 회장이 이끄는 영유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일유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들어서 이 궁중비책이 약간 삐끗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둔화돼서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비용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NC소프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용을 줄이는 경영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반드시 6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NC소프트가 보시면 1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회복되는 것처럼 제로투세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 제로투세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저출산 대책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잭스믹스입니다. 잭스믹스는 지금 뭐 그 오너가 원래 부부였는데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회사 대표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분이 창업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잭스믹스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과 대만 이런 중화권 지역에 대해서 이 잭스미스의 그런 애슬레저라는 그 패션을 잘 런칭을 해서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28호점의 그 대리점, 그러니까 지점을 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 실적을 갖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하고 있고 또 최대주주인 이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수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남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경영권 매각 소문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도 이 이수연 대표가 자사주를 취득해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자사주 취득과 소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최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자기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느라 이쪽에서도 같이 좀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해서 체크해 봤고요. 또 중국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또 잭스미스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국내 여행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여행 테마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갈 필요 없이요. 명동만 가보셔도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동네 후배들하고 남산 둘레길을 돌아보고 내려와서 명동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한 거리에 10사람 중에 7, 8명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 항공주와 여행사주는 편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행주만 말씀드리지만 앞에 다른 방송을 들어보시면 항공주, 비행 관련된 항공주들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행주와 항공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K-팝 데모헌터스 때문에도 더더욱 3분기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주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9월 29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 한시적으로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거. 이거는 작년 연말에 중국이 먼저 한국인들에게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 관광국에서 주는 배려고요. 이것 때문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 10월 달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국경정 연휴에다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다가 일본의 황금 연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 여행주들이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번 3분기와 4분기 때 연결해서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생각하셔도 이 여행주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베트남의 호텔업을 청산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처럼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버려놨던 사업들, 그 사업들이 죄다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부실 사업들을 이번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 말뜻은 진짜 돈을 버는 여행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부실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 투어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쪽 여행사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 모두 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도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인바운드로 여행을 돌리는 그런 쪽에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변을 잘 보시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모두 투어 같은 이런 종목 여행사들을 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노란 풍선도 역시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이건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가 현지 업체를 만들어서 일본 쪽,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일본 여행을 많이 가셨는데 그 일본 여행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란풍선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시내 관광을 하는 노란풍선 시티버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앞에서 모두투어 인터넷에 있다는 것처럼 국내에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노란풍선이 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란풍선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 모회사가 자전거인 건 아시죠? 이 회사도 역시나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인데 이 중국 국경절이나 일본의 황금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상품들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일반적인 여행 상품보다 좀 더 그 급을 높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품격 있게 여행을 다시 올 수 있는 좀 비싼 상품들을 많이 팔면서 그 비싼 상품을 해서 똑같은 여행 상품을 팔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여행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할 좋은 타이밍입니다.